여러 가지 파문을 일으키고 있어서 우리 노회찬 대표님 다 읽어보셨잖아요. PDF로. 이제 우선 지금 첫 번째 제기되고 있는 쟁점이 도대체 이 책을 왜 썼나? 예, 그죠. 하는 문제예요. 왜 쓴 것 같아요? 예, 뭐 6대 많은 대통령들이 이제 임기 후에 회고록이나 뭐 자서전 이런 걸 남겼기 때문에 뭐 이명박 대통령도 쓸 수 있겠죠. 쓸 수는 있겠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저도 이렇게 보니까 저는 어떻게 봤냐면 주로 이제 자신이 비판받는 대목들. 그러니까 쇠고기 그 수입 파동이라거나 그다음에 남북 관계가 경색된 문제라거나 자원외교 시비나 4대강 문제. 그다음에 이제 새정치 이전 그 수정안 폐기 이제 부결되던 사태라거나 이런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걸로 잘못한 걸로 주로 지적받고 있는 대목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반격을 가는 해명을 하는 목적이 아주 컸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뺀 나머지 내용은 뭔가 하면 아무도 관심 안 갖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관심 안 갖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자기 그냥 외국에 가서 왕 만나고 누구 만났는데 굉장히 사우나 한 얘기 뭐 사우나 하고 뭐 나를 형님처럼 모시더라 뭐 폭탄 좀 마시고 예, 폭탄 좀 마시고 거기다가 또 책에다가 한 번 더 불러 좀 가고 싶다 뭐 이런 얘기까지 썼어요. 그런 거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종이 낭비 앞에 건 주로 이제 변명과 그다음에 이제 자기 업적에 대해서 이렇게 뻥튀기 하는 제가 볼 때는 원래 이제 정치인들이 특히 국회의원들이 뭐 의정 보고서 같은 거 내면은 이제 자기 업적을 이렇게 과장하잖아요. 예. 근데 주로 과장하지 무슨 또 자기 곤란한 문제를 또 이렇게 해명하지는 않거든. 예. 근데 이거는 의정 보고서 플러스 이제 변명까지. 예. 그렇게.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보통 이제 회고록 보면 그래도 그런 게 나오잖아요. 뭐, 노무현 대통령만 해도, 뭐는 좀 잘못됐었던 것 같다라는 반성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좀 있나요? 그런 건 없어요. 전혀 없어요? 예. 근데 제가 이 대목에서 이 중간에 보면은 살짝 넘어가는 대목으로 이분이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다가 국회의원직을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 받아서 국회의원직을 사퇴를 하잖아요. 근데 그 대목에 관련된 기술인데 실은 그때 보장을 했던 사람이 양심선언 해가지고 그 당시 외국으로 빼돌리고 외국으로 법정 선거 비용을 10배를 쓴 거야. 10배를 써서 그걸 양심선언 하는 바람에 이제 이 보장은 나중에 외국으로 빼돌려요. 그래서 나중에 유죄 판결을 받을 때 선거법 위반에다가 이 범인인 줄 알고 해외 도피시켰다라는 대목까지도 이제 함께 판결문에 있어요. 근데 이걸 얘기하면 좀 반성하는 구절이 하나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태는 자신이 혜성처럼 정치권에 등장하게 됨에 따라서 견제 세력 그리고 당내에 반발하는 세력들이 있어서 그래서 억울하게 정치 보복 당했다는 식으로 서술이 돼 있다는. 그거보다 좀 더 나갔던데 이제 제가 읽은 거는 심지어는 굉장히 자랑하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이따 말씀드릴 텐데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김수환 국회의장한테 사표 내려갔는데 이거 왜 내냐 시간 좀 더 끌지 이러는데 자기는 의원직에 연연하지 않고 단호하게 결단했다고. 야 이거 정신승리의 달인이야 완전히. 그게 시장 나가기 위해서 사실 트릭 쓴 건데. 진짜 대단한 그리고 이상득 자기 형이 그렇게 감옥까지 가게 된 데 대해서 좀 죄송스러운 마음을 국민들에게 전달한 데 있는 게 없어요. 없고 무슨 누구한테 칭찬받았다. 무슨 일본에 있는 문화재 하나 갖고 오는데 표창받았다. 수없이 많은 표창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중에 그냥 혼자서 표창받은 것처럼 해가지고 그런 기술에 그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이게 이제 왜 썼나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뭐 뉴스 보도 보면서 왜 썼나 짐작가는 거 없어요? 비유적으로 말하면 이명박 MB와 그 참모들의 집단 자위권을 행사한 책이다. 말이 되나? 집단 자위권을 행사한 거. 그냥 집단 자위를 하시는 책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좀 우리가 품위 있게 얘기를 해야지. 집단 자위권을 발동한 책이라고 봐요. 맞아요. 지금 장면이 연상돼 머릿속에서 지금. 아니 근데 어떤 조사에는 대통령으로서 한 일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전두환 대통령보다도 더 낮게 나오는 조사가 있어요. 그런 조사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더 망가질 수 없다라는. 그러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더 이렇게 자해하듯이 더 나빠질 수 없다.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쓴 책이 아닌가. 근데 그런 거잖아요, 지금. 아니, 대통령까지 하고 퇴임했잖아요. 근데 심지어 지금 정권도 그 정권의 연장선상에 있는 정권이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2%밖에 안 나왔다라고 한다면 지지율은 아니고 선호도. 선호도가 2%밖에 안 나왔다고 한다면 자기들한테 어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아, 그건 이제 정상적인 사람들 얘기지. 근데 분명한 것은 뭐 이걸 통해서 지지도가 다시 올라가거나 이미지가 좋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3가지인데 하나는 뭔가면은 어떤 사람이 대통령 되면 안 되는가를 확실히 보여주고 두 번째는 대통령이 된 뒤에 뭘 하면 안 되는가를 확실히 보여주고 세 번째는 뭔가면 대통령 퇴임한 후에 어떤 변명을 하면 안 되는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교훈을 남겼다. 이런 결론, 지금 노회찬 대표님 말씀하시는 이런 결론을 내리게 하는 이 책의 특징이 한 6가지 정도가 있어요. 예. 제가 또 꼼꼼하게 분석을 해봤죠. 예. 이제 첫 번째 특징은 자화자찬이에요. 예.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그 뒷부분에 후기에 보면, MB 각하 이름으로 나온 후기에, 자화자찬을 하지 않기 위해서 경계했다. 이게 되게 강조해서 나와요. 근데 내용은 다 자화자찬밖에 없어. 이게 본인들은 이걸 자화자찬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한 5가지 사례만 들면, 종로 선거 때 이제 선거법 위반이 다 탄로나서 1, 2심에서 유죄를 받고 했는데 그 의원직을 대법원 선거를 앞두고 사퇴한 걸 자랑했어. 이게 79쪽에서 80쪽까지 나와요. 그다음에 촛불 시위 때 시위대가 다치면 우리는 독재국가로 돌아가는 거니까 청와대가 점령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시위대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라 이렇게 지시해서 명박산성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거 또 119쪽에 나오는 내용이 기가 막히는 자화자찬이에요. 세 번째, 천안함 사건이 나고 나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을 훈계한 장면이 나와요. 막 야단쳐요. 후진타오는 아무 말도 안 한대요. 하도 기가 막혀서 말을 안 했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 대목 281쪽에 나와요. 그러면 아덴만 우리 소말리아 해적한테 납치당한 배 구출할 때 우리 석선장 구출할 때잖아요. 그때 자기가 작전 지휘를 했대. 그래가지고 그 선원들하고 교신할 때 영어로 하면 해적도 알아들으니까 한국말을 띄엄띄엄 섞어서 하면 어때? 이렇게 가깝게서 말씀하셔가지고 그렇게 지휘를 해가 작전을 해서 성공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541쪽에 나와요. 마지막으로 5번째 사례를 또 많은데 그중에 대표적인 거예요. 세종시 수정안을 낼 때 이건 냅둬도 나한테 아무 지장 없었다. 그럼 우리 나라의 미래를 생각할 때 대통령의 양심상 도저히 놔둘 수 없어서 세종시 수정안을 냈다. 이 얘기예요. 정말 눈물 나지 않아요? 참모들이 막 반대했는데 대통령의 양심 때문에 그 얘기를 했더니 참모들이 반대하던 참모들이 대통령께서 양심 때문에 그러시다면 저희들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니야. 이야. 이게 뭐 북한에서 나온 대단해, 거, 정말. 북한에서 나온 거 김일성 항일 무정 아니, 북한에서는 남이 쓴 거야. 여긴 자기가 쓴 거야. 그럼 비슷하네. 네, 어린 시절 이렇게 보면은 어린 시절 얘기 또는 이제 부모님들한테 어떤 가르침을 받았는가 이런 걸 보면은 이분 대통령 안 됐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지. 예. 어렸을 때부터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태어난 그렇지. 인물이고 또 내용을 다 읽어보면은 이분은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다 사실이라면. 그 우리 국민들의 연임은 금지돼 있지만. 연임 금지됐다는 건 우리 국민의 큰 불행이야. 예, 근데 2번 할 수는 있잖아요. 또 나오면 되지 다음에. 그러니까 내후년에 또 나올 수 있는 그렇지. 거 아니냐. 그건 적극적으로는 지지해. 하여튼 자화자찬이 수백 군데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많이 알려진 사건과 관련된 거 5가지만 예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특징은 이 책을 보고 있으면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와 내각의 수준이 이러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 새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책 무능. 정책적으로 지극히 무능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데 이 책이 여기도 5개만 내 예를 들게요. 예. 첫째, 취임식 하는데 북한에서 취임식에 오고 싶다고 의사타진이 왔대. 근데 그 의사를 전해온 사람이 어떤 기업인이 소개한 목살이야. 목살? 목사. 목사님. 목사. 예. 아니 그때는 아직 취임 전이니까 노무현 정부가 있을 때고 남북한 사이에 모든 인적 관계들이 다 있을 때예요. 그럼 북한이 취임식 참석을 타진하면 공식 라인으로 와야지. 무슨 기업인이 소개한 목사님이 무슨 이상한 편지 써달라고 그러고 그걸 책에 써놨어요. 한심한 거지. 내가 안 밝힌 것 중에 책에는 안 밝혀져 있는데 그 임태희 장관이
싱가포르. 싱가포르 가서 만난 것도 사실은 기업인이 소개했다. 그건 책에 안 나와요. 기업인이 소개했대. 그냥 두 번째. 이것도 민간 관련된 베이스 건데. 정부예요. 예, 민간 베이스 정부야. 남북 정상회담을 5차례나 북한에서 시도했는데 자기가 다 나가리 시켜버렸다. 이걸 엄청 자랑으로 했어요. 세상에 이게 자랑이야? 아, 거기서 더 나아가지고 앞으로 하는 남북 정상회담도 자기가 나가리 시키겠다 지금. 그럼 아니, 포부를 밝히고 있어요. 아니, 이제 그런 해석도 있어요. 요번에 이제 그 박근혜 정부에서 북한하고 다시 대화를 시도하니까 거기서 뭐지? 경고를 날리기 위해서 이 책을 냈다라는 해석도 있어요. 그렇게 심오한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고. 그냥 자랑하는 거야. 내가 5번이나 무산시켰다. 앞으로도 딴 후임자들도 이런 거 하지 마. 그렇게 얘기한 거. 세 번째가 독도 방문한 거 있잖아요. 그거 엄청 자랑해놨는데 그 자랑한 사유가 심상치 않아요. 뭐 이런 표현이 나와. 뭐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도 우리가 불리할 게 없다. 아니 지금까지 조용한 외교로 얻은 게 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아니 국제사법재판소를 왜 가요? 그러게 말이야. 내 호주머니에 있는 지갑인데 저거를 딴 놈이 지나가다가 그거 내 거야 그랬다고 해서 법원에 가냐고. 그렇죠. 내 거니까 갖고 있으면 그만이고 그놈이 뺏으려고 들면 발로 차버리면 되지. 그 이것도 자랑이라고 해놨어. 진짜 무능의 극치야.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전자권 연기 요청. 무슨 전자권 연기라는 것은 미리 실무자들이 다 협의를 해야 되잖아. 예. 근데 자기가 오바마하고 의전할 때 나란히 앉았는데 그때를 노려서 착 말을 했디야. 전자권을 이 양을 연기해야 된다고. 그 이걸 자기 업적으로 해놨어. 다섯 번째. 러시아에서 북한을 경유해서 가스를 수출하는 가스관 사업을 한국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참여정부 때까지 다 얘기가 되던 사업이에요. 근데 이거 남북 관계가 안 좋으니까 사업이 안 되잖아요. 예. 근데 러시아에서 북한을 맡아서 설득하기로 했다. 이런 것도 자랑이라고 써놨어. 그 푸틴이 지금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도 푸틴 만나서 이 가스관 사업 논의할 때 화를 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북한하고 관계를 남쪽에서 풀어야 자기들도 가스를 팔아먹는데 남북 관계가 안 풀리니까 가스를 팔 수가 없잖아. 예. 근데 와서 푸틴 보고 해결해 달라고 그러는 거야. 이게 무능이지. 이 5가지 사례. 아주 이게 수백 개 중에 5개만 내요. 근데 요거는 하나 좀 짚고 넘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자랑거리 중에서 백미는 후진타오 만나가지고 한 얘기를 장황하게 한 페이지에 걸쳐서 이제 쓰여진 내용이 뭔가면은 그 흡수통일. 하겠다. 예. 그리고 남한이 주도하는 통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갖다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그 이 얘기는 이제까지 한국 정상 중에서는 자기가 최초로 했다는 거예요. 아니 김영박 정부까지 포함해서 역대 모든 정부가 흡수통일은 우리의 입장이 아니다라고 지금 박근혜 정부까지 다 자기도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실은 흡수통일 할 거다. 얘기를 장황하게 해놓고 이 얘기를 갖다가 그 중국 정상한테 한 사람 나밖에 없다. 이렇게 해놓고 그런데 후진타오는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뭐야 이게 아까 내가 얘기한 거야. 할 말이 없는 거지. 뭐 의안이 벙벙하고 이거지. 억장이 막혀갖고 말을 못한 거예요. 그게 보고 우리는 이건 지금 이분은 지금 경호할 게 아니라 치료와 감호가 필요한 거 아닌가. 자 이제 이게 정책 무능을 입증하는 사례 5가지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짓말이 많아요. 이거는 이제 의도적인 거짓말인지 아니면 스스로 라쇼몽처럼 자격이 유리한 방향으로 사실을 기억했기 때문에 거짓말인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너무 많은데 4개만 들어볼게요. 첫 번째, 이건 686쪽에서 690쪽 사이에 나온 얘기인데 집권 초기에 고환율 정책을 쓰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억나세요? 강만수 장관 취임하자마자 저 환율 막 뛰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막 말로 개입해가지고. N이 뭐 1대 16까지. 사실 고환율 정책을 굉장히 오랫동안 써왔죠. 그렇죠. 그걸로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들 참여정부 살리고 한 거 후반기에 아니에요. 그 외평채를 써서 달러를 사들여서 환율을 인위적으로 높게 유지하는 그 정책을 못하게 함으로써 환율이 850원까지 내려왔잖아요. 달러 환율이. 그거를 집권 초기부터 강만순 씨가 입으로 개입하기 시작해서 올렸고 그게 1,000원 이렇게 갈 무렵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면서 우리 경제가 굉장히 위험해졌었거든요. 근데 고환율 정책 안 썼다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당선자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과 한미 쇠고기 이 협정 문제에 대해서 뭐 좀 짐 좀 치우고 가라 이렇게 했는데 뭐 기대하고 갔는데 역시나 뭐 노 대통령이 딴소리만 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부시 대통령하고 약속한 걸 지켜라 이렇게 했다는데 부시 대통령하고 약속한 게 없었어요. 그때는 한미 간에
원령 30개월 이하 살코기만 수입한다는 그 합의만 존재하고 있었고 나머지는 국제 그 수역 뭐 사무국인가 OIE에서 광우병 청정 국가로 미국이 확정되면 그때 가서 국제 관리에 따라서 다시 협상하자 이 합의만 있었던 거지 뭔 합의가 있었다고 가서 쥐가 빚받으라는 사람처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노무현재단 측에서 이제 바로 예, 반론을 거짓말이고요. 했죠. 네, 거짓말이라고. 그다음에 사업 4대강 사업의 성과를 자랑하는 거 여기도 다 거짓말들이에요. 큰 비디끼벌레 괴담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는 574쪽부터 580쪽까지 꽤 길게 나오는데 6쪽에 걸쳐가지고 이것도 다 거짓말이고요. 자원외교 업적 자랑해놓은 533쪽에서 534쪽 이것도 전부 산업자원부에서 나온 허위로 밝혀진 문서 네. 그걸 의거해서 그거하고 똑같은 내용을 써놨어. 다 거짓말이고요. 네 번째 특징이 전임자 후임자 디스하기. 이게 네 번째 이 책의 특징이에요. 앞뒤로 디스하라. 지만 잘났어.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걸 들면 아까 말씀드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에 관해서 노무현 대통령 디스한 거. 그 105쪽에 있고요. 세종시 수정안 내면서 이거를 수도 분할이다. 수도 이전보다 더 나쁘다. 국가 경쟁력이 훼손된다. 이래서 노 대통령을 디스했고 그래서 양심 때문에 자기가 수정안을 냈는데 이제 박근혜 당시 대표가 정략적인 걸로 오인해서 반대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후임자를 디스했어요. 그다음에 242쪽에 미국 의회 2011년도에 가서 연설한 얘기가 나오는데 항공관리 연설했다. 네, 나라의 자부심을 생각해서 한국어로 했다. 이거는 전형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상하원 합동연설 때 영어로 한 거 디스한 거거든요. 아니 근데 그 말 자체는 틀린 말은 아니죠. 말 자체는. 아니, 말 자체는 근데 틀린 말은 근데 아니죠. 굳이 그 얘기를 하는 게 뭐냐 이게. 그치 역대 대통령들이 다 한국어로 연설을 했잖아요. 사실은 그 박근혜 대통령이 곳곳에서 디스 당하고 있는데 그렇지. 애기봉 틀이 있잖아요. 네. 저게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건 아니지만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애기봉 트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지고 세 페이지에 걸쳐서 예, 자기는 점등했다고. 점등했다. 그 세 페이지에 걸쳐서 수술하고 있어. 그거 디스라는 건 난 눈치 못 챘는데 그것도 디스한 거구나. 디스한 거예요. 그게. 그렇구나. 어쨌든 그 그리고- 부분 때문에 이제 뭐 지금 당청 간의 갈등도 좀 생기는 예. 것 같고 또 만약 당내에서도 친노하고 또 친노가 아니라 친박과 친이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저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그 2008년 금융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가. 4대강 사업의 결과라는 거예요. 4대강 사업으로다가 이 경제가 이렇게 활성화되어 가지고 금융위기를 극복했다 이렇게 나와요. 야, 그거는 그냥 넘어갑시다. 이게 너무 어이가 없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4대강이 어디야? 뭐 아니, 나일강, 어느 인더스강, 뭐 황하, 유프라테스, 겐지스강. 티그리스강 이런 게 4대강인가? 아니 그래도 말을 해도 어느 정도 인과 관계가 좀 맞아야지. 지금 연관이 그다음에 좀 돼야지. 이 책의 5번째 특징이 외교적 결례가 많다는 거예요. 아까 이제 후진타워 얘기도 하셨지만 딴 예를 그건 빼고 딴 예를 들면 이거 2010년 11월 달에 있었던 일인데요. 연평도 포격 사건이 나고 나서 이제 중국에서 다이빙과 국무위원 이 사람이 이제 남북 관계에 좀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고 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긴급하게 한국에 왔어요. 여기서 이제 회담하고 나서 다시 북한을 갔거든요. 그때 예, 이제 우리 쪽에서 그 다이빙거 국무위원한테 뭐 이렇게 북한에 이렇게 얘기 좀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거를 가서 이제 다이빙거가 했는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근데 유익 주중대사, 그러니까 유익 씨가 중국 대사로 나가 있을 텐데 이 사람이 장즈진 중국 외교부 부부장한테서 얘기를 들었다면서 다이빙거가 북한에 가서 뭐라고 했냐 하면 북한이 선제 공격해서 남북한 무력 충돌이 생기면 북한 지원 안 하겠다 이렇게 북한에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이빙거가 이렇게 북한에다 얘기한 거를 장저진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유우익 주중대사한테 전해줬다는 거야. 예. 물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필요는 없지. 유우익 씨 얘기니까. MB 각하가 이걸 듣고 이걸 또 회고록에 넣었어요. 다운표 쳐가지고. 그럼 뭐야 이게 지금.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다이빙거는 북한하고 남한 사이에서 지금 양다리 걸쳤다는 뜻 아니겠어요? 사실이 아니면 거짓말로 지금 다이빙거를 모욕한 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건 다운표 쳐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극비리에 주고받은 대화 아니겠어요, 그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사례로 352쪽에 있고요. 두 번째, 남북 비밀 접촉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그때마다 북한이 뭘 요구했나, 뭐 무슨 은행 설립하는데 뭐 100억 불러라, 뭐 비료 40만 톤 뭐 주라, 뭐 옥수수 10만 톤 주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막 써놨잖아요. 특히 335쪽에. 이거는
이게 공식적인 요구였는지 아니면 또 어떤 기업인이 소개한 목사님 소개로 누군가 만났을 때 상대방이 누군지 알 수 없는 사람이 해준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게 남북관계의 흐름에서 보면 비밀 접촉에 오간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걸 여기다가 해버리는 거는 문제가 있죠. 또 다른 사례는 중국 원자바오 총리의 원자바오 씨는 이때 이제 최근의 일인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죽고 김정은이 승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자바오한테 막 불평을 합니다. 각하가. 이 사람 이제 30밖에 안 된 젊은 사람인데 앞으로 50년, 60년 저렇게 독재할 거 아니야. 북한이 이게 뭐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원자바오 총리가 이랬다는 거예요. 역사의 이치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랬다는 거야. 아니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도 개연성이 낮지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럼 이걸 여기다 써버리면 원자바오 총리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북한하고 관계에서.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꼭 내가 볼 때는 뭐 국가나 국민이나 외국이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없어. 자기만 생각하는 것 같네요. 그 이준석 성장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승객 버리고 배 버리고 도망 나온 사람하고 자기 혼자 똑같아요. 생각하는 거야.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예. 그 얘기 해놓고 그 깜짝 놀랄 만한 원자바오가 역사 이치가 그렇게 되겠습니까? 라고 말 소개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은 원자바오 총리가 나를 2번씩이나 국부인으로 초청한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런 깨알 같은 자기 자랑. 그러니까 뭐 그렇게 2번이나 초청한 이유는 다 한 것 같습니다라는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초청하는 거야 이제. 아니 그런 식의 깨알 같은 자기 자랑은 책 전체에 쫙 깔려 있어가지고 일일이 참 말을 하기가 그래요. 아마 그런 건 기본이야. 서술의 기본이에요. 그건 지금 자화자찬을 경계해서 그렇게 됐는데 경계 안에서 뭔 일이 생겼나?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뭐라고 분류하기 어렵지만 참 고약한 문제들이 좀 있는 책이에요. 기타 이렇게 묶어서 6번째 문제 특징으로 첫 번째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문제가 있어요. 여기 보면 후기에 실무자들 국장들 둘이 이름을 거론을 하고 기록을 다 찾아보고 이렇게 했다고 나와요. 이게 이제 대통령 지정 기록물일 경우에는 이게 무기한이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근데 이거를 누설한 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회고록을 쓰기 위해서 지정 기록물을 보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대리인을 지정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지정 기록물의 기밀 누설에 해당되지 않도록끔 그걸 참고해서 회고록을 써야 되는 거지. 그걸 그대로 이렇게 노출하고. 기밀에 해당될 만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죠. 지금. 예를 들면은 저 청와대 비서관을 MB 시절에 했던 정문원 전 의원이 그 NLL 대화록을 보고서 그걸 갖다가 이렇게 전달을 했잖아요. 인용을 하고 이렇게 전달. 벌금 1,000만 원밖에 안 나왔어. 근데 이게 대법원 가서 유죄 받았어요. 바로 얼마 전에. 벌금 1,000만 원으로. 지금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은 이 책의 주요 내용들이 전부 다 위법 사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따옴표를 치면 안 되고 원래 자기 감상이나 자기의 해석으로 그거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역사 기록 대통령 기록물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토대로 해서 이것이 자기의 해석이나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주장 형태로 나가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냥 따옴표를 쳐서 너무 많이 썼어요 지금. 그리고 이 국내법 위반 문제만이 아니고 2011년도에 베이징 가가지고 남북 정상회담 관련 사전 접촉을 했어요. 근데 이게 우리 세상에 드러나게 된 건 어떻게 됐냐면 북한에서 먼저 까발렸죠. 까발리면서 남쪽에서 돈 주면서 구워 삶으로 한 건데 요 사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못 해요, 이 사람들이. 이 책에서. 근데 못하면서 거꾸로 돼 있잖아요, 지금. 북한이 먼저 국어를 했다는 거. 그러니까 요 대목과 자기들이 돈 주려고 했던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해명 못 하면서 뭐라고 기술을 하고 있나 하면은 이 비공개 회담을 공개하는 것은 국제관례에 어긋나는 일이다. 그래서 더 깔 것도 많지만 자기들 안 깠다. 깠으면 국가관계가 파탄났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른 대목에서는 다 까버리는 거예요. 네, 그렇죠. 하여튼 앞뒤가 안 맞는 이거는 앞으로 이제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누가 고발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책을 다 뒤져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걸 찾아서 어떤 기록물을 봤는지 로그 기록을 확인을 하고 혹시 그 내용이 일치해서 기밀 누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게 있으면 실무자들이나 혹은 집필자들이 처벌받을 수도 있는 문제라고 봐요. 이게 MB가 한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한다면 바로 검찰에서 수사 착수해가지고 소환하고 그래야 될 사안이죠.
두 번째 자잘한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이 좀 편찮으셨다네요. 2009년도에. 예. 2009년 12월에 확정 폐가 진단을 받았다는데 폐질환이라고만 나왔는데 폐결핵이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릴 때부터 예, 아팠던 부분. 왜 이제 병력 문제 나올 때도 그 폐가 예, 좀 예, 예.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6개월 정도에 완치되었다. 이건 뭐 이것도 다 알리지 않은 것이 참모들조차 모르게 했다고 나와요. 혹시 국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까봐. 뭐 별 나의, 영향 나의 없을 것 죽음을 나의 죽음을 이충모공 정신에 따라서. 하여튼 뭐 그거는 대통령이 편찮으셨더니. 원래 그런 전염성 있는 질환은 알려야 돼요. 근데 예, 이건 이제 그래서 격리하고 격리 결핵 중에는 비전염성 결핵이 있거든요. 비전염성이었다고 나와요. 한 가지만 더 소개하고 이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대부분 이 집필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이 각각 자기 자랑을 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안 먹어도 될 욕을 먹는 거야. 모든 자랑을 다 각각 하신 게 아니야. 집필에 집단적으로 참여한 모든 참모들이 다 자기가 한 일과 관련해서 자기 자랑을 한 거를 각하를 빌려서 자기 자랑을 했단 말이야. 그 중에서 특히 김두 예. 이 양반은 곳곳에 자기가 근데 제일 제가 깨알 같은 자기 자랑 중에 가장 기가 막힌 대목이 이건데요. 629쪽 중간에 있는 거예요. 중반 중에.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읽어볼게요. 너무 귀여워. 이 책을 보면 러블리해요, 진짜. 사야 될 것 같아, 나도. 이게 이제 너무 PDF 재밌어. 줄게. 이제 대통령 입장, 여기서 나는 대통령이에요. 나는 오랫동안 정치부 기자와 정치부장을 지내서 정무적 감각과 여론 동향에 남다른 판단 능력을 갖춘 김두우 정무기획비서관을 주요 회의에 참석시켜 자주 의견을 듣곤 했다. 이게 나와요. 뜬금없어, 이거 좀 솔직히. 그래서 김두우 씨가 그 몇 군데 나와요, 김두는. 여기가 제일 그래서 내가 볼 때 깜찍하다니까. 맨 마지막에 읽은 사람은 대통령이 아닌 것 같아. 대통령이 읽은 다음에 몇 사람이 보면서 자기 거는 자기 다 파트에다 자기 거 다 집어넣은 집어넣어. 것 같아. 아니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또 이 김두우 씨를 모욕하는 게 될 수 있는데 혹시 각하께서 굉장히 의리가 있는 분이어서 또 특별히 김두우만큼은 꼭 국회의원이라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나중에 출마했을 때 홍보물에 한 줄 넣을 수 있게 배려를 해주신 건 아닐까. 그런 훈훈한 어떤 느낌이 좀 들었어요. 629쪽이에요. 나 참 죽겠네 정말. 이외에도 자잘하게 깨알 같은 재미가 많은 책인데요. 사지 마십시오. 예, 꼭 필요하면 제가 PDF 드릴게요. 예. 크게 보면 이제 자화자찬을 통해 가지고 이제 국민과 척을 질 생각을 한 것 같고, 또 외국 정상들과의 대화 내용을 그냥 폭로함으로써 그 외교 관계 자체도 좀 껄끄러워지는 부분이 있고. 그 사람들이 한글 모르는 게 다행이야. 이 책은 영문판 절대 내면 안 돼요. 그다음에 이제 북한과의 대만어 접촉 낸다는 부분도 거예요. 또 까발림으로써 또 남북 관계를 좀 힘들게 만든 부분도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또 지금 정권까지 건드려가지고 당청 간의 관계도 좀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이 책을 도대체 왜 썼을까 나 이해가 안 가. 아니 근데 이 그러니까 책을 총괄 집필해서 지금 내서 기자회 간담회 한 사람이 김두우 씨인데 이 김두우 씨가 정무적 감각과 여론 동향에 남다른 판단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게 이해가 돼요? 진짜 귀여워 이 구절은. 누가 썼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 각하가 썼는지. 본인이 김두 씨가 썼겠죠. 설마. 어쨌든 각하가 자랑하는 그분의 그 정무 감각이 대충 이런 책을 내는 수준이라는 거. 그렇지. 이제 이 책은 전체적으로 본책과 부록을 통틀어서 예. 한국 사회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거죠. 이런 정도의 지적 능력과 판단력, 이런 감각, 이런 정서 상태를 가진 사람이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운영했다. 보면은 그런데도 나라가 안 망했다 이거야. 그 점이 중요한 거지. 그런데 보면은 한민족의 있지, 저력이죠, 뭐. 뭐랄까 자기도취라 그래야 되나? 자아도취요. 야, 자기도취, 이상한 굉장히 괴상한 종류의 정치적 나르시즘 같은 게 좀 있는 분 같아요. 그거는 대통령들은 다 그런 게 좀씩은 있어요. 근데 좀 심하잖아. 근데 이제 많이 심하지.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러면 남들이 어떻게 나한테 말할 것인가에 대한 감각은 있잖아. 근데 이분은 거기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예. 이제 말씀만 하셨다 하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은 분이기 때문에 한강에 잠실하고 더 위쪽에 신곡 수중보, 잠실 수중보 얘기. 그걸 설치해가지고 물이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사실 그거 설치하는 바람에 한강물 지금 우리
그 가장 많이 보는 구간은 수영만 할 수 있지 먹을 수 없는 물이 그렇죠. 때문에 이렇게 오래 그 보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물이 깨끗해졌다는 식으로 이렇게 사실을 왜곡하는 노벨상감이야. 그 만약 그게 사실이란 걸 증명한다면 기존의 모든 생화학적 법칙과 이런 걸 다 뒤집어 엎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저 대통령 선거 때 그 이명박 대통령 공약의 747 공약 예. 그거는 그 본인들도 창피해서 더 얘기 안 하는 대목이잖아요. 근데 예. 이거 보면은 그 747 공약 배우려고 외국 정상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어떤 정상은 팀까지 보냈다는 거야. 아니 근데 이 정도면은 그 북한 애들하고 좀 비슷하지 않아요? 이게 멘탈리티가 아. 이렇게 그 정신 승리 많이 하잖아요. 하여튼 정신승리의 북한에도 정상적인 달인이고요. 사람 많아요. 우리가 이렇게 양극화가 심하고 이제 살기가 어려운 이런 시대를 우리가 통과할 때는 우리 MB 각하 이 위대한 정신승리법에 대해서 조금 귀를 기울일 필요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치료와 감호가 국민들의 많은 어떤 또 이 보살핌이 필요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하여튼 나 28,000원이나 투자해서 오늘 안내해드렸으니까 다른 분들은 재정 손실을 입으시는 일이 없도록. 예, 대통령의 시간 바랍니다. 2008년에서 2013년까지 아주 끔찍한 시간이었는데 다시 그 시간을 그 악몽을 되살리는 책이 나왔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관심이 있더라도 사지는 마십시오. 네, 차라리 돼지고기 국내산 한건 팔아줍시다. 예. 원이에요, 그건 지금. 자화자산을 경계해서 그렇게 됐는데 경계 안에서 뭔 일이 생겼나?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뭐라고 분류하기 어렵지만 참 고약한 문제들이 좀 있는 책이에요. 기타 이렇게 묶어서 6번째 문제 특징으로. 첫 번째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문제가 있어요. 여기 보면 후기에 실무자들, 국장들 둘이 이름을 거론을 하고 기록을 다 찾아보고 이렇게 했다고 나와요. 이게 이제 대통령 지정 기록물일 경우에는 이게 무기한이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근데 이거를 누설한 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회고록을 쓰기 위해서 지정 기록물을 보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대리인을 지정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지정 기록물의 기밀 누설에 해당되지 않도록끔 그걸 참고해서 회고록을 써야 되는 거지. 그걸 그대로 이렇게 노출을 기밀에 해당될 만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죠. 지금. 예를 들면은 저 청와대 비서관을 MB 시절에 했던 정문원 전 의원이 예. 그 NLL 대화록을 예. 보고서 그걸 갖다가 이렇게 전달을 했잖아요. 인용을 하고 이렇게 근데 전달. 벌금 1,000만 원밖에 안 나왔어. 근데 이게 대법원 가서 유죄 받았어요. 바로 얼마 전에. 예, 벌금 1,000만 원으로. 지금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은 이 책의 주요 내용들이 전부 다 그 위법 사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따옴표를 치면 안 되고 원래 자기 감상이나 자기의 해석으로 그거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역사 기록, 대통령 기록물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토대로 해서 이것이 자기의 해석이나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주장 형태로 나가도록 그렇죠. 해줘야 되는데 그냥 따옴표를 쳐서 너무 많이 썼어요 지금. 그리고 이 국내법 위반 문제만이 아니고 2011년도에 베이징 가가지고 남북 정상회담 관련 사전 접촉을 했어요. 네. 근데 이게 우리 세상에 드러나게 된 건 어떻게 됐냐면 북한에서 먼저 까발렸죠. 까발리면서 남쪽에서 돈 주면서 구워 삶으로 한 건데 요 사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못 해요, 이 사람들이. 네. 이 책에서. 근데 못하면서. 거꾸로 돼 있잖아요. 지금 어, 북한이 먼저 국어를 그러니까. 했다는 거. 그러니까 요 대목과 자기들이 돈 주려고 했던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해명 못 하면서 뭐라고 기술을 하고 있나 하면은 이 비공개 회담을 공개하는 것은 국제관례에 어긋나는 일이다. 그래서 더 깔 것도 많지만 자기들 안 깠다 깠으면 국가관계가 파탄났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른 대목에서는 다 까버리는 거예요. 네, 그렇죠. 하여튼 앞뒤가 안 맞는 이거는 앞으로 이제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누가 고발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책을 다 뒤져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걸 찾아서 어떤 기록물을 봤는지 로그 기록을 확인을 하고 혹시 그 내용이 일치해서 기밀 누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게 있으면 실무자들이나 혹은 집필자들이 처벌받을 수도 있는 문제라고 봐요. 이게 MB가 한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한다면 바로 검찰에서 수사 착수해가지고 소환하고 그래야 될 사안이죠. 두 번째 자잘한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이 좀 편찮으셨다네요. 2009년도에. 예. 2009년 12월에 확정 폐가 진단을 받았다는데 폐질환이라고만 나왔는데 폐결핵이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릴 때부터 아팠던 부분. 왜 이제 병역 문제 나올 때도 그 폐가 예, 좀 예, 예.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6개월 정도에 완치되었다.
이건 뭐 이것도 다 알리지 않은 것이 참모들조차 모르게 했다고 나와요. 혹시 국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까봐. 뭐 별 영향 나의 없을 것 죽음을 같은데. 나의 죽음을 이충모공 정신에 따라서. 하여튼 뭐 그거는 대통령이 편찬하셨더니 원래 그런 전염성 있는 질환은 알려야 돼요. 근데 예, 이건 이제 그래서 격리하고 격리 결핵 중에는 비전염성 결핵이 있거든요. 비전염성이었다고 나와요.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소개하고 이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되게 보면 이 집필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이 각각 자기 자랑을 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안 먹어도 될 욕을 먹는 거야. 모든 자랑을 다 각각 하신 게 아니야. 집필에 집단적으로 참여한 모든 참모들이 다 자기가 한 일과 관련해서 자기 자랑을 한 거를 각하를 빌려서 자기 자랑을 했단 말이야. 그 중에서 특히 김두 네. 이 양반은 곳곳에 자기가 근데 제일 제가 깨알 같은 자기 자랑 중에 가장 기가 막힌 대목이 이건데요. 629쪽 중간에 있는 거예요. 중반 중에. 여기 이렇게 돼 있어. 읽어볼게요. 너무 귀여워. 이 책을 보면 러블리해요, 진짜. 사야 될 것 같아, 나도. 이제 PDF 줄게. 이제 대통령 입장, 여기서 나는 대통령이에요. 나는 오랫동안 정치부 기자와 정치부장을 지내서 정무적 감각과 여론 동향에 남다른 판단 능력을 갖춘 김두우 정무기획비서관을 주요 회의에 참석시켜 자주 의견을 듣곤 했다. 이게 나와요. 뜬금없어, 이거 좀 솔직히. 그래서 김두우 씨가 그 몇 군데 나와요, 김두는. 여기가 제일 그래서 내가 볼 때 깜찍하다니까. 맨 마지막에 읽은 사람은 대통령이 아닌 것 같아. 대통령이 읽은 다음에 몇 사람이 보면서 자기 거는 자기 다 파트에다 자기 거 다 집어넣은 것 같아. 아니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또 이 김두우 씨를 모욕하는 게 될 수 있는데 혹시 각하께서 굉장히 의리가 있는 분이어서 김두우만 나와 뭐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도 우리가 불리할 게 없다. 아니 지금까지 조용한 외교로 얻은 게 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아니 국제사법재판소를 왜 가요? 그러게 말이야. 내 호주머니에 있는 지갑인데 저거를 딴 놈이 지나가다가 그거 내 거야 그랬다고 해서 법원에 가냐고. 그렇죠. 내 거니까 갖고 있으면 그만이고 그놈이 뺏으려고 들면 발로 차버리면 되지. 이것도 자랑이라고 해놨어. 진짜 무능의 극치야.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전자권 연기 요청. 무슨 전자권 연기라는 것은 미리 실무자들이 다 협의를 해야 되잖아. 예. 근데 자기가 오바마하고 의전할 때 나란히 앉았는데 그때를 노려서 촥 말을 했디야. 전자권을 이 양을 연기해야 된다고. 이걸 자기 업적으로 해놨어. 다섯 번째. 러시아에서 북한을 경유해서 가스를 수출하는 가스관 사업을 한국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참여정부 때까지 다 얘기가 되던 사업이에요. 근데 이거 남북 관계가 안 좋으니까 사업이 안 되잖아요. 예. 근데 러시아에서 북한을 맡아서 설득하기로 했다. 이런 것도 자랑이라고 써놨어. 푸틴이 지금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도 푸틴 만나서 이 가스관 사업 논의할 때 화를 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북한하고 관계를 남쪽에서 풀어야 자기들도 가스를 팔아먹는데 남북 관계가 안 풀리니까 가스를 팔 수가 없잖아. 예. 근데 와서 푸틴 보고 해결해 달라고 그러는 거야. 이게 무능이지. 이 다섯 가지 사례. 아주 이게 수백 개 중에 다섯 개만 내요. 근데 요거는 하나 좀 짚고 넘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자랑거리 중에서 백미는 후진타오 만나가지고 한 얘기를 장황하게 한 페이지에 걸쳐서 이제 쓰여진 내용이 뭔가면은 그 흡수통일. 하겠다. 예. 그리고 남한이 주도하는 통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갖다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이 얘기는 이제까지 한국 정상 중에서는 자기가 최초로 했다는 거예요. 아니 김영박 정부까지 포함해서 역대 모든 정부가 흡수통일은 우리의 입장이 아니다라고 지금 박근혜 정부까지 다 자기도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실은 흡수통일 할 거다. 얘기를 장황하게 해놓고 이 얘기를 갖다가 그 중국 정상한테 한 사람 나밖에 없다. 이렇게 해놓고 그런데 후진타오는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뭐야 이게 아까 내가 얘기한 거야. 할 말이 없는 거지. 의안이 벙벙하고 이거지. 억장이 막혀갖고 말을 못한 거예요. 그게 보고 우리는 이건 지금 이분은 좀 경호할 게 아니라 치료와 감호가 필요한 거 아닌가. 자 이제 이게 정책 무능을 입증하는 사례 다섯 가지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짓말이 많아요. 이거는 이제 의도적인 거짓말인지 아니면 스스로 라쇼몽처럼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실을 기억했기 때문에 거짓말인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너무 많은데 네 개만 들어볼게요. 첫 번째, 이건 686쪽에서 690쪽 사이에 나온 얘기인데 집권 초기에 고환율 정책을 쓰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억나세요? 강만수 장관 취임하자마자
저 환율 막 뛰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막 네. 말로 그때 개입해가지고. N이 뭐 1대 16까지. 사실 고환율 정책을 굉장히 오랫동안 써왔죠. 그렇죠. 그걸로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들 참여정부 살리고 한 거 후반기에 아니에요. 그 외평채를 써서 달러를 사들여서 환율을 인위적으로 높게 유지하는 그 정책을 못하게 함으로써 환율이 850원까지 내려왔잖아요. 달러 환율이. 그거를 집권 초기부터 강만순 씨가 입으로 개입하기 시작해서 올렸고 그게 1,000원 이렇게 갈 무렵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면서 우리 경제가 굉장히 위험해졌었거든요. 근데 고환율 정책 안 썼다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당선자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과 한미 쇠고기 이 협정 문제에 대해서 뭐 좀 짐 좀 치우고 가라 이렇게 했는데 뭐 기대하고 갔는데 역시나 뭐 노 대통령이 딴소리만 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부시 대통령하고 약속한 걸 지켜라 이렇게 했다는데 부시 대통령하고 약속한 게 없었어요. 그때는 한미 간에 월령 30개월 이하 살코기만 수입한다는 그 합의만 존재하고 있었고 나머지는 국제 그 수역 뭐 사무국인가 OIE에서 광우병 청정 국가로 미국이 확정되면 그때 가서 국제 관리에 따라서 다시 협상하자 이 합의만 있었던 거지 뭔 합의가 있었다고 가서 쥐가 빚받으라는 사람처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노무현 재단 측에서 이제 바로 예, 발언을 거짓말이고요. 했죠. 네, 거짓말이라고. 그다음에 사업 4대강 사업의 성과를 자랑하는 거 여기도 다 거짓말들이에요. 큰 비디끼벌레 괴담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는 574쪽부터 580쪽까지 꽤 길게 나오는데 6쪽에 걸쳐가지고 이것도 다 거짓말이고요. 자원외교 업적 자랑해놓은 533쪽에서 534쪽 이것도 전부 산업자원부에서 나온 허위로 밝혀진 문서 네. 그걸 의거해서 그거하고 똑같은 내용을 써놨어. 다 거짓말이고요. 네 번째 특징이 전임자 후임자 디스하기. 이게 네 번째 이 책의 특징이에요. 앞뒤로 디스하라. 지만 잘났어.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걸 들면 아까 말씀드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에 관해서 노무현 대통령 디스한 거. 그 105쪽에 있고요. 세종시 수정안 내면서 이거를 수도 분할이다. 수도 이전보다 더 나쁘다. 국가 경쟁력이 훼손된다. 이래서 노 대통령을 디스했고 그래서 양심 때문에 자기가 수정안을 냈는데 이제 박근혜 당시 대표가 정략적인 걸로 오인해서 반대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후임자를 디스했어요. 그다음에 242쪽에 미국 의회 2011년도에 가서 연설한 얘기가 나오는데 항공관리 연설했다. 네, 나라의 자부심을 생각해서 한국어로 했다. 이거는 전형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상하원 합동연설 때 영어로 한 거 디스한 거거든요. 아니 근데 그 말 자체는 틀린 말은 아니죠. 말 자체는. 말 자체는 근데 틀린 말은 근데 아니죠. 굳이 그 얘기를 하는 게 뭐냐 이게. 그치 역대 대통령들이 다 한국어로 연설을 했잖아요. 사실은 그 박근혜 대통령이 곳곳에서 디스 당하고 있는데 그렇지. 애기봉 틀이 있잖아요. 네. 저게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건 아니지만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애기봉 트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지고 세 페이지에 걸쳐서 예, 자기는 점등했다고. 점등했다. 그 세 페이지에 걸쳐서 수술하고 있어. 그거 디스라는 건 난 눈치 못 챘는데 그것도 디스한 거구나. 디스한 거예요. 예. 그렇구나. 어쨌든 그리고-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뭐 지금 당청 간의 갈등도 좀 생기는 예. 것 같고 또 만약 당내에서도 친노하고 또 친노가 아니라 친박과 친이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저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그 2008년 금융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가. 4대강 사업의 결과라는 거예요. 4대강 사업으로다가 이 경제가 이렇게 활성화되어 가지고 금융위기를 극복했다 이렇게 나와요. 야, 그거는 그냥 넘어갑시다. 이게 너무 어이가 없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4대강이 어디야? 뭐 아니, 나일강, 어느 인더스강, 뭐 황하, 유프라테스, 겐지스강. 티그리스강 이런 게 4대강인가? 아니 그래도 말을 해도 어느 정도 인과 관계가 좀 맞아야지. 지금 그다음에 연관이 좀 돼야지. 이 책의 5번째 특징이 외교적 결례가 많다는 거예요. 아까 이제 후진타오 얘기도 하셨지만 딴 예를 그건 빼고 딴 예를 들면 이거 2010년 11월 달에 있었던 일인데요. 연평도 포격 사건이 나고 나서 이제 중국에서 다이빙과 국무위원 이 사람이 이제 남북 관계에 좀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고 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긴급하게 한국에 왔어요. 여기서 이제 회담하고 나서 다시 북한을 갔거든요. 그때 예, 이제 우리 쪽에서 그 다이빙거 국무위원한테 뭐 이렇게 북한에 이렇게 얘기 좀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거를 가서 이제 다이빙거가 했는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근데 유익 주중대사, 그러니까 유익 씨가 중국 대사로 나가 있을 텐데 이 사람이 장즈진 중국 외교부 부부장한테서 얘기를 들었다면서 다이빙거가 북한에 가서 뭐라고 했냐 하면 북한이 선제 공격해서 남북한 무력 충돌이 생기면 북한 지원 안 하겠다 이렇게 북한에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이빙거가 이렇게 북한에다 얘기한 거를 장저진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유우익 주중대사한테 전해줬다는 거야. 예. 물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모르죠. 필요는 없지. 유우익 씨 얘기니까. MB 각하가 이걸 듣고 이걸 또 회고롭게 넣었어요. 다운표 쳐가지고. 그럼 뭐야 이게 지금.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다이빙거는 북한하고 남한 사이에서 지금 양다리 걸쳤다는 뜻 아니겠어요? 사실이 아니면 거짓말로 지금 다이빙거를 모욕한 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건 다운표 쳐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극비리에 주고받은 대화 아니겠어요, 그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사례로 352쪽에 있고요. 두 번째, 남북 비밀 접촉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그때마다 북한이 뭘 요구했나, 뭐 무슨 은행 설립하는데 뭐 100억 불러라, 뭐 비료 40만 톤 뭐 주라, 뭐 옥수수 10만 톤 주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막 써놨잖아요. 특히 335쪽에. 이거는 이게 공식적인 요구였는지 아니면 또 어떤 기업인이 소개한 목사님 소개로 누군가 만났을 때 상대방이 누군지 알 수 없는 사람이 해준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게 남북관계의 흐름에서 보면 비밀 접촉에 오간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걸 여기다가 해버리는 거는 문제가 있죠. 또 다른 사례는 중국 원자바오 총리의 원자바오 씨는 이때 이제 최근의 일인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죽고 김정은이 승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자바오한테 막 불평을 합니다. 각하가. 이 사람 이제 30밖에 안 된 젊은 사람인데 앞으로 50년, 60년 저렇게 독재할 거 아니야. 북한이 이게 뭐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원자바오 총리가 이랬다는 거예요. 역사의 이치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랬다는 거야. 아니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도 개연성이 낮지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럼 이걸 여기다 써버리면 원자바오 총리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북한하고 관계에서.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꼭 내가 볼 때는 뭐 국가나 국민이나 외국이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없어. 자기만 생각하는 것 같네요. 그 이준석 성장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승객 버리고 배 버리고 도망 나온 사람하고 자기 혼자 똑같아요. 생각하는 거야.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예. 그 얘기 해놓고 그 깜짝 놀랄 만한 원자바오가 역사 이치가 그렇게 되겠습니까? 라고 말 소개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은 원자바오 총리가 나를 2번씩이나 국부인으로 초청한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런 깨알 같은 자기 자랑. 그러니까 뭐 그렇게 2번이나 초청한 이유는 다 한 것 같습니다라는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초청하는 거야 이제. 아니 그런 식의 깨알 같은 자기 자랑은 책 전체에 쫙 깔려 있어가지고 일일이 참 말을 하기가 그래요. 아마 그런 건 기본이야. 서술의 기본.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이 대통령 되면 안 되는가를 확실히 보여주고 두 번째는 대통령이 된 뒤에 뭘 하면 안 되는가를 확실히 보여주고 세 번째는 뭔가 하면 대통령 퇴임한 후에 어떤 변명을 하면 안 되는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교훈을 남겼다. 이런 결론, 지금 노회찬 대표님 말씀하신 이런 결론을 내리게 하는 이 책의 특징이 한 6가지 정도가 있어요. 예. 제가 또 꼼꼼하게 분석을 해봤죠. 예. 이제 첫 번째 특징은 자화자찬이에요. 예.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그 뒷부분의 후기에 보면 MB 각하 이름으로 나온 후기에 자화자찬을 하지 않기 위해서 경계했다. 이게 되게 강조해서 나와요. 근데 내용은 다 자화자찬밖에 없어. 이게 본인들은 이걸 자화자찬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한 5가지 사례만 들면 종로 선거 때 이제 선거법 위반이 다 탄로나서 1, 2심에서 유죄를 받고 했는데 그 의원직을 대법원 선거를 앞두고 사퇴한 걸 자랑했어. 이게 79쪽에서 80쪽까지 나와요. 그다음에 촛불 시위 때 시위대가 다치면 우리는 독재국가로 돌아가는 거니까 청와대가 점령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시위대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라 이렇게 지시해서 명박산성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거 또 119쪽에 나오는 내용이 기가 막히는 자화자찬이에요. 세 번째, 천안함 사건이 나고 나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을 훈계한 장면이 나와요. 막 야단쳐요. 후진타오는 아무 말도 안 한대요. 하도 기가 막혀서 말을 안 했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 대목 281쪽에 나와요. 그러면 아덴만 우리 소말리아 해적한테 납치당한 배 구출할 때 우리 석선장 구출할 때잖아요. 그때 자기가 작전 지휘를 했대. 그래가지고 그 선원들하고 교신할 때 영어로 하면 해적도 알아들으니까 한국말을 띄엄띄엄 섞어서 하면 어때? 이렇게 각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그렇게 지휘를 해가 작전을 해서 성공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541쪽에 나와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사례를 또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예요. 세종시 수정안을 낼 때 이건 냅둬도 나한테 아무 지장 없었다. 그럼 우리 나라의 미래를 생각할 때 대통령의 양심상 도저히 놔둘 수 없어서 세종시 수정안을 냈다. 이 얘기예요. 정말 눈물 나지 않아요? 참모들이 막 반대했는데 대통령의 양심 때문에 그 얘기를 했더니 참모들이 반대하던 참모들이 대통령께서 양심 때문에 그러시다면 저희들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니야. 이야. 이게 뭐 진짜 북한에서 나온 대단해, 거, 정말. 북한에서 나온 거 김일성 항일 무전 아니 투쟁사. 북한에서는 남이 쓴 거야. 여긴 자기가 쓴 거야. 그건 비슷하네. 네, 어린 시절 이렇게 보면은 어린 시절 얘기 또는 이제 부모님들한테 어떤 가르침을 받았는가 이런 걸 보면은 이분 대통령 안 됐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지. 이제. 예, 어렸을 때부터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태어난 그렇지. 인물이고 또 내용을 다 읽어보면은 이분은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다 사실이라면. 그 우리 국민들의 연임은 금지돼 있지만. 연임 금지됐다는 건 우리 국민의 큰 불행이야. 예, 근데 두 번 할 수는 있잖아요. 또 나오면 되지 다음에. 그러니까 내후년에 또 나올 수 있는 그렇지. 거 아니냐. 그건 적극적으로는 지지해. 하여튼 자화자찬이 수백 군데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많이 알려진 사건과 관련된 거 5가지 예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특징은 이 책을 보고 있으면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와 내각의 수준이 이러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 새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책 무능. 정책적으로 지극히 무능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데 이 책이 여기도 5개만 내 예를 들게. 예. 첫째, 취임식 하는데 북한에서 취임식에 오고 싶다고 의사타진이 왔대. 근데 그 의사를 전해온 사람이 어떤 기업인이 소개한 목살이야. 목살? 목사. 목사님. 목사. 예. 아. 아니 그때는 아직 취임 전이니까 노무현 정부가 있을 때고 남북한 사이에 모든 인적 관계들이 다 있을 때예요. 그럼 북한이 취임식 참석을 타진하면 공식 라인으로 와야지. 무슨 기업인이 소개한 목사님이 무슨 이상한 편지 써달라고 그러고 그걸 책에 써놨어요. 한심한 거지. 내가 안 밝힌 것 중에 책에는 안 밝혀져 있는데 그 임태희 장관이 싱가포르 가서 만난 것도 사실은 기업인이 소개했다. 그건 책에 안 나와요. 기업인이 소개했대. 두 번째. 민간 베이스 정부예요. 예, 민간 베이스 정부야. 남북 정상회담을 5차례나 북한에서 시도했는데 자기가 다 나가리 시켜버렸다. 이걸 엄청 자랑으로 했어요. 세상에 이게 자랑이야? 거기서 더 나아가지고 앞으로 하는 남북 정상회담도 자기가 나가리 시키겠다 지금. 그럼 포부를 밝히고 있어요. 아니 이제 그런 해석도 있어요. 요번에 이제 그 박근혜 정부에서 북한하고 다시 대화를 시도하니까 거기서 경고를 날리기 위해서 이 책을 냈다라는 해석도 있어요. 그렇게 심오한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고. 그냥 자랑하는 거야. 내가 5번이나 무산시켰다. 앞으로도 딴 후임자들도 이런 거 하지 마. 그렇게 얘기한 거. 세 번째가 독도 방문한 거 있잖아요. 엄청 자랑해놨는데 그 자랑한 사유가 심상치 않아요. 뭐 이런 표현이나 여러 가지 파문을 일으키고 있어서 우리 노회찬 대표님 다 읽어보셨잖아요. PDF로. 이제 우선 지금 첫 번째 제기되고 있는 쟁점이 도대체 이 책을 왜 썼나? 예, 그죠. 하는 문제예요. 왜 쓴 것 같아요? 예, 뭐 6대 많은 대통령들이 이제 임기 후에 회고록이나 뭐 자서전 이런 걸 남겼기 때문에 뭐 이명박 대통령도 쓸 수 있겠죠. 쓸 수는 있겠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저도 이렇게 보니까 저는 어떻게 봤냐면 주로 이제 자신이 비판받는 대목들. 그러니까 쇠고기 그 수입 파동이라거나 그다음에 남북 관계가 경색된 문제라거나 자원외교 시비나 4대강 문제. 그다음에 이제 세종시 이전 그 수정안 폐기 이제 부결되던 사태라거나 이런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걸로 잘못한 걸로 주로 지적받고 있는 대목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반격을 가하는 해명을 하는 목적이 아주 컸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뺀 나머지 내용은 뭔가 하면 아무도 관심 안 갖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관심 안 갖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자기 그냥 외국에 가서 왕 만나고 누구 만났는데 굉장히 사우나 한 얘기 사우나 하고 뭐 나를 형님처럼 모시더라 뭐 폭탄주 마시고. 예, 폭탄주 마시고, 거기다가 또 책에다가 한 번 더 불러 좀 가고 싶다. 뭐 이런 얘기까지 썼어요. 그런 거 그래서 그건 뭐 종이 낭비, 앞에 건 주로 이제 변명과,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업적에 대해서 이렇게 뻥튀기 하는. 제가 볼 때는
원래 이제 정치인들이 특히 국회의원들이 뭐 의정 보고서 같은 거 내면은 이제 네. 자기 업적을 이렇게 과장하잖아요. 예. 근데 주로 과장하지 무슨 또 자기 곤란한 문제를 또 이렇게 해명하지는 않거든. 예. 근데 이거는 의정 보고서 플러스 이제 변명까지. 변명까지. 예. 그렇게.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보통 이제 회고록 보면 그래도 그런 게 나오잖아요. 뭐 노무현 대통령만 해도 뭐는 좀 잘못됐었던 것 같다라는 네. 반성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좀 있나요? 그런 건 없어요. 전혀 없어요. 예. 근데 제가 어. 이 대목에서 이 중간에 보면은 살짝 넘어가는 대목으로 이분이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다가 예. 국회의원직을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 받아서 국회의원직을 사퇴를 하잖아요. 근데 그 대목에 관련된 기술인데 실은 그때 그 보장을 했던 사람이 양심선언 해가지고 그 당시 외국으로 빼돌리고 막. 외국으로 빼돌고 법정 선거 비용의 10배를 쓴 거야. 10배를 써서 그걸 양심선언하는 바람에 이제 이 보장은 나중에 외국으로 빼돌려요. 그래서 나중에 유죄 판결을 받을 때 선거법 위반에다가 이 범인인 줄 알고 해외 도피시켰다라는 예. 대목까지도 이제 함께 판결문에 있어요. 근데 예. 이걸 얘기하면 좀 반성하는 구절이 하나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태는 자신이 혜성처럼 정치권에 등장하게 됨에 따라서 견제 세력 그리고 당내에 반발하는 세력들이 있어서 그래서 억울하게 정치 보복 당했다는 식으로 서술이 돼 있다는. 그거보다 좀 더 나갔던데 이제 제가 읽은 거는 예. 심지어는 굉장히 자랑하더라고요. 그거를 저희 이따 말씀드릴 텐데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김수환 국회의장한테 사표 내려갔는데 이거 왜 내냐 시간 좀 더 끌지 이러는데 자기는 의원직에 연연하지 않고 단호하게 결단했다고. 야 이거 정신승리의 달인이야 완전히. 그게 시장 나가기 위해서 사실 트릭 쓴 건데. 예. 진짜 대단한 그리고 사람이에요. 이상득 자기 그 형이 그렇게 감옥까지 가게 된 데 대해서 좀 죄송스러운 마음을 국민들에게 전달한 데 있는 게 없어요. 없고 무슨 누구한테 칭찬받았다. 무슨 일본에 있는 문화재 하나 갖고 오는데 표창받았다. 수없이 많은 표창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중에 그냥 혼자서 표창받은 것처럼 해가지고 그런 기술에 그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이게 이제 왜 썼나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뭐 뉴스 보도 보면서 왜 썼나 짐작가는 거 없어요? 비유적으로 말하면 이명박 MB와 그 참모들의 집단 자위권을 행사한 책이다. 말이 되나? 집단 자위권을 행사한 그냥 거예요. 집단 자위를 하시는 책이라고 이렇게 보면 아니 되잖아요. 좀 우리가 품위 있게 얘기를 해야지. 집단 자위권을 발동한 책이라고 봐요. 맞아. 지금 그거 하는 것도 장면이 보이기가 연상돼 없네. 머릿속에서 지금. 아니 근데 그 어떤 조사에는 그 대통령으로서 한 일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전두환 대통령보다도 더 낮게 나오는 조사가 있어요. 그런 조사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더 망가질 수 없다라는. 그러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더 이렇게 자해하듯이 더 나빠질 수 없다.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쓴 책이 아닌가. 근데 그런 거잖아요, 지금. 아니, 대통령까지 하고 퇴임했잖아요. 근데 심지어 지금 정권도 그 정권의 연장선상에 있는 정권이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2%밖에 안 나왔다라고 한다면 지지율은 아니고 선호도가 2%밖에 안 나왔다고 한다면 자기들한테 어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그건 이제 정상적인 사람들 얘기지. 근데 분명한 것은 뭐 이걸 통해서 지지도가 다시 올라가거나 이미지가 좋아지